네, 반갑습니다. 10월 8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강보합이 아니라 약보합이에요. 네.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는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움직임들은 뭐 봐주만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연휴를 앞뒀잖아요. 우리는 좀 특수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가 좀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괜찮은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뭐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수급을 보면 좀 답답해요. 얘네들이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지 주가가 또 잘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텐데, 아직은 조금 더 관망해야 되겠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느낌들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싶으시겠죠? 못 가는 종목들 잘라가지고 잘 가는 종목이 빨리 갈아타고 싶기도 하고, 또 새로운 종목도 더 사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러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그런 것들 조금 더 참고요. 확인 후에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들 이어가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가 2956포인트에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5일선 올라타는데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날짜가 바뀌게 되면은 이제 5일선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제 RSI 지표는 여전히 과매도 국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에는 전혀 뭐 이견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승에 대한 포지션을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저의 생각으로는 이제 3100포인트 정도까지는 이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100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시장이 거의 5% 가까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라면은 제법 쏠쏠한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악재가 소멸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음 주 만기만 넘어가면 그래도 좀 편안한 장세, 그다음에 월말 시즌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악재가 없는 상태, 그다음에 기대감이 있는 상태, 이렇게 본다라면 뭐 거리길 건 없을 것 같아요. 주가가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다 보시면 되겠죠.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보합입니다. 지금 5일선에 걸쳐진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날이 바뀌게 되면은 5일선 위쪽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더 내려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어요. 뭐 970포인트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안 올라가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5일선 돌파 뭐 가능성을 이제 열어놓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거, 어제 3% 넘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약간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장중 저점들 잘 지켜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막판에 그래도 좀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짜증나는 거, 좀 답답한 거는 이제 수급이에요. 외국인 기관 다 팔아먹었거든요. 어제 6천억 가까이 샀었던 금융투자가 3,500억 팔아먹는 모습이었고요. 연기금 애들도 지금 매도를 계속 진행합니다. 일단 시장의 반등을 좀 잡아주려면 연기금 매수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자기네들의 투자 비중을, 즉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도를 해왔었던 그런 집단이었죠. 올 한 해 동안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만약에 다시 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팔 만큼 다 팔았고 이제 주가가 저점에 왔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주가가 바닥을 잡으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없어요. 연기금 매도가 외국인보다 더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어제 많이 샀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분 차익 실현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옆으로 횡보한다거나 아니면 살짝 내릴 수 있다라는 어떤 부담감을 좀 가졌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뭐 단기적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열어두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잘 해줬다는 것은 어제 내려간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반등을 통해서 유지를 좀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던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거래소 쪽 먼저 볼게요. 거래소 쪽 보시면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다음에 자동차 쪽, 그다음에 셀트리온 반등이 좀 나왔죠. 셀트리온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24만원에서 25만원까지 반등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매도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게 유리하겠죠. 그 외에는 지금 뭐 오른 종목이 일단 대다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는 여전히 주가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대응하시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포인트도 보시면은 다 밀려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로 좋진 않아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에이씨 뭐 이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수 상황을 보게 되시면 0.1%밖에 안 밀렸거든요. 0.1%밖에 안 밀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시총 상위에서 재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밖에 안 밀렸다. 이 부분은
다른 쪽에서 매수가 그만큼 받아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수 상황에서 본다면 그게 나쁜 건 없습니다. 물론 나쁜 종목이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들은 그냥 걔네들만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고점에서 물린 종목만 없다라면 오늘은 그래도 좀 편안한 그런 장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더 나쁘지 않아서 더 좋았어요. 일단은 뭐 배터리 관련한 그런 쪽에서 에코프로그램 LNF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뭐 CJ ENM도 오늘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뭐 보합세 유지하면서 잘 흘러가는 모습이었고요. HLB도 반등을 좀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오늘 반등하면서 기술적 반등 기대해볼 수 있게 됐죠. 5만원대 지지선까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은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포인트가 뭐 살짝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군 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줬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좀 잘 버티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아마도 이제 매수 포인트가 조금만 잡히게 된다라면 충분히 이제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엿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기관 쪽에서는 기아, 삼성, SDI, 만도, 자동차 쪽은 많이 샀어요. 뭐 전기차 쪽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감이나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으로 들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 뭐 부품주들 다 올라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배터리 쪽 관련해서 SDI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 올라가 있었네요. 그죠? SDI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오늘은 자동차 쪽이 조금 더 많이 그 부분을 좀 잡았을 거다 생각되고요. 오늘 특이한 부분은 기관 쪽에서 지금 없는 게 있어요. 레버리지. 네, 그죠? 또는 인버스 이쪽이 없어요. 그래서 이 ETF 쪽 투자가 좀 많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금융투자 가면 좀 얘기가 달라지려나요?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인버스 매수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 200을 샀네요. 근데 뭐 레버리지나 이런 쪽이 지금 딱히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시장에 대한 방향성 그대로 어제 진입한 부분들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레버리지를 어제 많이 샀는데 팔지 않았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생각하신다면 아직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버스가 아니라 인버스이기 때문에 또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해치성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매수한 걸 그대로 팔았어요. 근데 이 대형주 쪽의 움직임들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 오늘 실적 좋게 나왔죠. 실적 좋게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매도가 좀 진행된 모습인 것 같은데 뭐 지금 주가 포인트는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이닉스의 어떤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나 이런 기관 쪽의 움직임들이 매수로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죠. 개인들 입장에서는 좀 더 버텨볼까 하다가 또 밀리니까 안되겠네. 하이닉스도 아예 안되겠네. 이 생각 계속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를 던지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부담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기금 쪽 한번 볼게요. 연기금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얘들 지금 보면 대형주 쪽 매도를 아직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자기들 주식 비중에서 대형주를 좀 덜어내는 쪽에 집중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연기금이라도 좀 나타나서 어떻게 주식을 좀 방어해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관망만 하고 있어요. 난 더 싸게 살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를 다 죽여버리면 지들도 돈 벌기가 어려울 텐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기금이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총계로 본다면 시장의 방향성은 아직 우상향으로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종목별 움직임에서의 매도는 조금 이제 갈려있는 듯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쪽, 뭐 매도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인 반면에 지금 자동차 쪽은 매수가 들어가 있어서 시총 상위권 쪽으로 본다면 이제 뭐 절반 정도는 올라가고 절반 정도는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 보합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자, 외국인들 거 한번 볼게요. LG와 현대차 외국인들 크게 다르지 않네요. 지금 근데 삼성전자 순매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오늘 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이지 삼성전자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갔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어디 있을까요? 매도의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은데요. 매수가 들어간 건 아니겠죠? 네.
SK 하이닉스 찾을 수가 없네요. 어디 있을까요? 뭐 그냥 보합으로 끝났든지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가 따로 보이지 않네요. 네, 따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관점은 일단 매도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런 상황. 일단 관망해서 지켜보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아침만 하더라도 팔았는데 지금 이렇게 지워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매수로 그 매도 물량을 조금 커버리지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커버리지 해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네. 뭐, 리포트 상에서는 목표 주가 낮추고 뭐 사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지들은 어느 정도의 그런 사고팔고를 같이 하면서 주가를 조정해놨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레버리지 좀 사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더 상승할 거다라고 일단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매도 쪽 입장과 매수 쪽 입장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기관과 좀 다른 게요. 시총 상위권 종목들 매수를 간간히 좀 해줬어요. 매도 쪽에서는 시총 상위권 종목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예요? 자, 시장을 빼는 것보다는 일단 관망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팔 만큼 다 파는 것 같아. 나 이제 니들 매수만 들으면 바로 사줄 거야. 저점 확보만 되면 바로 사줄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자기들 아직 충분히 덜 먹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매도 환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겠죠. 자, 다시 얘기하면 기관 쪽 매수만 들어오게 된다면 외국인 매수 따라 붙게 될 테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보합 장세로 끝났기 때문에 좀 답답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의 방향성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 나쁘지 않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기적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면 아마 더 좋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합 수준에서도 올라간 주식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 여기서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아마 손실 났었던 부분들이 금방금방 채워지고 메꿔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말 동안에 연휴 동안에 푹 쉬시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느긋하게 시장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연휴 동안에는 아시죠?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주식 걱정 다 잊으시고 편하게 푹 쉬시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연휴를 어떻게 즐기게 보낼까 이 생각하시고요. 주식 걱정은 다음 주부터 하자고요. 네, 다음 주에도 그렇게 나쁜 장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식시장 생각하시면서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푹 쉬시고요. 저는 내일부터는 종목 진단 이야기 해드릴 거고 또 월급 종목 이제 말씀드려야 될 때 됐잖아요. 그래서 월급 종목은 이번 주에는 휴일이 같이 껴져 있기 때문에 월급 종목은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고 기다려주시면 되겠네요. 이번 주 연 동안에 여러분들이 제공될 그런 동영상도 잘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어떤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